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먼저 음성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직장인 남성입니다.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평상시에 피곤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말에 휴식을 취하고 나도 피곤함이 해소되지 않고 잠을 많이 자도 졸음이 시도 때도 없이 몰려옵니다. 또 몸살 기운과 함께 약간의 황달도 있고요. 약 2주 동안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단순한 기력 저하는 아닌 것 같고 혹시 간이 안 좋은 걸까요? 네, 피곤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간염에 나타나는 증상들이랑 비슷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 간 건강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 간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질환인지 보죠. 간에 생긴 염증을 말합니다. 원인에 따라 바이러스성 간염과 비바이러스성 간염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증상을 보면요. 두통과 열을 동반한 몸살 감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식욕이 떨어지고요. 심한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복부, 통증, 구토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간염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주신 남성분의 증상을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요. 50대 남성분 간염 증상을 갖고 계시는데요. 휴식을 취해도 피곤함이 해소되지 않고 또 몸살 기운과 약간의 황달 증세까지 있고요. 2주 이상 이런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김용진 원장님, 간염 제가 알고 있는 종류도 참 많은데 종류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예, 강병구 원장님이 제가 얘기할 것까지 다 얘기해 버리셔가지고 강병구 원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간염은 크게 바이러스성 간염과 비바이러스성 간염으로 크게 좀 나눕니다. 바이러스성 간염은 외부에 간염을 유발을 시키는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간세포를 파괴하는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A, B, C, D, E 그다음에 G형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런 유형의 이제 간염을 발생을 시키고요. 비바이러스성 간염은 뭐냐면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이 간에 염증이 생기면서 간세포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럼 비바이러스성 간염 중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될 내용이 이제 이 중독성 간염입니다. 중독성 간염은 뭐냐면 이 간이 해독시킬 수 없는 또는 이 해독시키는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는 자극에 의해서 이제 간에 무리가 와서 생기는 건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음식물 같은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약물의 오남용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이제 진통제 중에 타이레놀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게 소염 진통제인데 타이레놀도 간이나 신장 쪽에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쓰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 오남용이 됐을 때 이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목사실린 같은 항생제,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약 중에 이제 발톱무좀에 많이 쓰는 로프록스 같은 이런 것들도 중독성 간염이 있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독초 같은 것들이 이제 일으킬 수 있고 또 이제 이 중국에서 나온 논문을 한번 보면 중독성 간염의 이제 통계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건강식품입니다. 이 건강식품이 한 30% 이상 중독성 간염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 건강식품이 그 사람의 체질이나 병증이 고리되지 않고 장기간 이제 복용이 됐을 때 맞지 않으면 그런 중독성 간염이 유발이 될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간염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건 이제 알코올입니다. 그러니까 과음이나 이 술을 반복되게 많이 복용을 하는 경우 알코올성 간염이라 그래서 간이 손상받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굳이 간염은 아니더라도 이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간이 많이 이제 손상이 되고 간 수치가 높아져 있는 경우 중에 하나가 이 고도비만입니다. 그러니까 고도비만이라는 건 살이 이제 많이 찌게 되는 요인이 주로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같은 그리고 이제 운동 부족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반복되는 자극에 노출되다 보니까 간이 부담을 받아서 그런 어떤 간의 염증이 발생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이러스성 간염, 비바이러스성 간염 이외에 또 이제 간염에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급성 간염, 만성 간염 이렇게 나누는데 그건 이제 보통 노출된 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간에 진행이 됐을 때 만성 간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